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놀랬어. 이것은 ATP 내추럴 크림 광고입니다. 이것이요, 가려움, 아토피 전문 크림인데요. 병풀, 어성초, 느릅나무 뿌리 뭐 이런 것들 생약 성분으로 하이드로겔을 만들어가지고요. 나라에서 특허를 2개나 받았습니다.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답니다. 하이드로겔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써봤습니다. 전 겨울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간지러갖고요. 엄청 건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광고하고 있는 좋은 바디로션을 쓰긴 쓰는데요.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해결이 안 되는 부위가요. 이 허벅지 위쪽으로 해서 안쪽이 아주 엄청났었습니다. 항상 피딱지가 붙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부위만 슥 발라봤습니다. 딱 한 번, 진짜로 한 번 발랐습니다. 언제 간지러웠지 싶어요. 좀 놀랬습니다. 사장님한테 요거 대박입디다 했더만은 그쵸, 사람들이 발라봐야 하는데 잘 안 사요. 봤더만은요, 이것이 3만원입니다. 비싸서 안 사죠. 못 사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억울하실 정도로 깎아주셔 해갖고 40% 깎아서 18,000원에 합의를 받습니다. 배송비도 무료로 합시다 했더만은 그러면 너무 남는 것이 없는데요 하시길래 이 좋은 거 썩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해서 결정을 받습니다. 대신 500개 한정. 방송 직후부터 가격 할인이 되니까요. 검색창에 ATP 크림 써보시던가 댓글창 맨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맞습니다. 더 팩트라는 곳에서 단독 기사를 냈죠.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후 첫 외출 포착.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사진에는요, 검은색 선글라스하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전체를 다 가린 여성이 서 있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버였습니다. 처음엔 여기서 맞다고 우기다가 문제가 커져버리니까 기사 내리면서 사과를 냈죠. 진심 어린 사과로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과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아니 모르죠. 찾아보지를 않으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라고 우기면서 버티던 그 시간 동안 제목으로만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김혜경 씨 얼굴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뇌리에 턱하니 박혔을 것이고 그 원인은 이재명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왜? 그 기사와 사진으로 정치 언론들이 부풀려버리는 작업을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 언론사가 기자 5명과 자동차 4대를 붙여가지고 김혜경 씨를 따라다녔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끔찍하죠.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할 때 그 앞에서 중국집 배달 아저씨한테 달라붙던 기자들 모습.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단 하나였을 겁니다. 김혜경 씨 얼굴 찍는 거요. 혼절하면서 쓰러지면서 얼굴이 째질 정도로 부상을 당했으면요, 당연히 멍도 들어있겠죠. 그 멍자국을 찍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놓고 때렸다라는 이미지를 새기고 싶었던 것이겠죠. 근데 절반의 성공은 했습니다. 구도. 다른 사람의 얼굴 다 가린 사진을 보여주고 뭔가 있나보다까지는 해낸 거예요. 그렇게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미지는 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해당 언론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없죠. 그런 거 없죠. 이거 소송을 해도요, 벌금이나 찔끔 내고 말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책임감을 좀 주자고 언론중재법 만들어갖고 했는데 언론의 협박에 민주당이 겁을 먹고 훌륭하신 박병석 의장님이 명분이 없잖아요. 이걸로 끝나버렸죠. 없던 일 됐습니다. 다시 한다고는 합니다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더 팩트는 기사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더 팩트의 더 큰 오류는 그 언론사 이름인 것 같아요. 자, 여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벌써 며칠 사이에 최근에 있었던 것만 로봇 학대, 부인 폭행에다가 부사는 재미없다 이거 키우는 거 보십시오. 물론 이미 대부분의 언론이 국민의힘의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뒤가 없는 거 압니다.
정치 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십니다. 언론 탓할 거 없어. 예전부터 그랬어. 하십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랬다고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힘이 세지죠. 놔두면 안 되죠. 이거 친일파 청산 안 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놔뒀다가 지금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계속 뭐라고 해야죠. 뭉치면 우리도 뭉치면 힘은 없지만 뭉치면 힘이 세질 것 아닙니까? 또 흥분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부탁을 했죠. 시민들이 언론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거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작업하는 기사에다가 싫어요 누르고 댓글 달고, 유리한 기사는 없으니까 공정한 기사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그러고 악플다는 상욕하는 인간들이랑 한판 붙어버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지율 밀린다고 힘 빠져갖고 넉넉고 있으면요, 그냥 끝나버려요. 아주 끔찍한 세상이 옵니다. 좋은 것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주변에 좀 알립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론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들의 잘못을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날리고 버팁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앞장서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욕망에 대한 충족 욕구가 상당히 강한 분들로 보입니다. 내 것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분들이에요. 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니까요. 누구나 내 것이 가장 소중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보통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숨기죠. 왜 그렇습니까? 학교 다닐 때 남을 배려하라고 배웠으니까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고 배웠으니까요. 부동산으로 보면은요, 지금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은 나는 못 샀다고 억울해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낸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예, 다 정부 탓입니다. 맞아요. 옛날부터 잘못된 것은 다 정부 탓이니까요. 이거 뭐 비꼬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정권 딱 잡으면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저도요, 폭등 직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가격을 보면요, 앞자리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 공이 하나가 늘어버렸습니다. 화나고 억울하죠. 근데 그것을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다고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피하니까요. 그것은 성숙한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 남까지 내 주장에 굴복해야 한다고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공격을 해요. 이제는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갖고 뭉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함께 밟아요. 아마 저런 분들이요, 자기 아파트 놀이터에 가난한 집 아이들 못 들어오게 담벼락 쌓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성범 TV에도 아주 주기적으로 몰려와갖고 배설들을 해놓죠. 그러면요, 지워요. 클릭 2번으로 끝납니다. 그걸요,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가지고 체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지웠냐고 또 욕을 해요. 아저씨들, 여기 내 채널이에요. 내가 가진 곳이에요. 나만의 공간입니다. 나랑 생각이 같고 좋은 사람들만 모였으면 하는 곳이에요. 아저씨들 보라고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고 아이디를 왜 여러 개를 운영을 하십니까? 혹시 업자세요? 업자 또는 여기까지 몰려갖고 잔인하게 이렇게 찔러대는 사람이라면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싸우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들. 내가 가진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도 지금 아저씨들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군사 독재죄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 양반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밟아야 속이 시원한가 봐요. 자기 것만 소중한 거예요.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 저렇게 앞장서 갖고 정권 교체 작업을 하고 나라가 개판이 되어도 자기는 챙길 것이 있는 모양이죠. 우리의 것은 망가져도 내 것이 생기면 늘어나면 아이 좋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대가와 뒤치다거리는 또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반칙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몫이 되겠죠.
또 그들이 몰려와갖고 늘어놓는 이야기가 정부 여당에 대한 질책은 왜 안 하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 끝엔 당연히 조롱하고 막 비꼬고 비하하는 단어들을 쓱 붙여넣죠. 그래놓고 이 새끼 이래 놓으면 아프겠지 이러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선합니다. 예, 아파요. 근데요, 예전에 비하면요, 웃음이 많이 섞입니다. 더 하세요. 더 단단해질라니까. 정부 여당을 왜 안 씹냐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굳이 제가 씹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씹는다고. 내가 안 해도 정치 언론들이 잘근잘근 가루가 될 때까지 씹고 없으면 만들어가지고 씹어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언론이 수직으로 기울었다는 건 모르지 않을 텐데 여기까지 와갖고 멱살을 잡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욕심이 많은 겁니다.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안 주면 밟아서라도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전 정부 여당도 종종 씹었었어요. 그 영상들을 좀 보세요. 좌표 찍고 몰려와갖고 똥 싸고 도망가지 말고 왜 당신들 욕망들만 채우려고 합니까? 욕망이 들불처럼 번지는 시대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국민의힘이 신이 났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덕분에 욕망의 시대가 온 것도 같아요. 국민의힘엔요, 자기 비리가 더 크면서 남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방송 나와갖고 하는 말들을 좀 보세요. 이재명 의혹 키우는 언론들 감싸면서 어차피 한 식구니까 편들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재명의 원래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사람들한테 먹히죠. 예끼요 낯짝 두꺼운 인간들아. 저들이 정치 언론들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만들어낸 이미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면서 저렇게 뻔뻔하게들 들이댑니다. 이런 세력과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겨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권력 잡아갖고 몇백 조를 해 먹어도 상관없다. 나한테 손해만 안 가면. 바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 중에요, 이재명이 좋은 분들이 있고 민주당이 좋은 분들이 있고 그냥 민주시민이니까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들의 그 밑바탕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그 특권을 이어온 적폐 기득권이 대놓고 나라 뜯어먹는 게 싫어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맞아요. 기죽지 마세요. 요즘 갑자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희중 의원님 좋아하진 않지만요,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동안 민주당은 체면 생각하고 명분을 중요시하다가 무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죠. 그런 면에서 이 두 분을 시작으로 해갖고 국민의힘처럼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뻔뻔해지고요, 조금만 더 뽑아준 사람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무리 심하게 해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인간 아닌디?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무엇을 해도 국민의힘보다는 인간적일 것입니다. 나 찍었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